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이 한바탕 큰일 나게 생겨먹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미국 시간으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악관, 그러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에게 무엇을 따지겠다? 바로 북한 인권 문제, 북핵 문제, 나아가서는 쿼드 문제, 또한 인도 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중국 옥조이기, 북한 문제를 캐묻겠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문재인이가 싫어하는 그것들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로 문재인의 종북주의를 사정없이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백악관의 의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궁극적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유야 어찌되었든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인도 태평양 전략,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미국도 살아남기 어렵다는, 또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야심차게 드라이브를 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반도체 패권. 반도체 패권을 통해서 어찌됐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 바이든식 미중 무역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미국은 계속해서 무엇을 발표하고 있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에게 과연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뭐 주사파 정권인 건 알겠는데 중국이냐 미국이냐 어디에 설 건지 문재인 정권 내가 결정을 해라. 사실 이번 한미회담의 가장 핵심 의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5월 20일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한이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이가 바라보는 북한일까요? 또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북한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월 2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번에 한미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 북핵 문제,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군사 패권 문제와 쿼드 문제를 단단히 따지겠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재인이가 골탕을 먹게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프랑스의 AFP 통신은 바이든 출범 이후 약 5개월 만에 바이든과 한국 문재인의 정상회담이 21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맞이하는 해외 정상회담이다. 그것은 곧 조 바이든이 아시아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이며, 또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는 속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을 염두에 둔 인도 태평양 영내 동맹 강화를 이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열린다고 AFP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FP 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쟁 시 중국 인민해방군과 싸웠던 미 육군 소속의 랄프 푸켓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의 훈장을 주는 것은 사실 무엇이냐? 그것은 중국 공산당, 중국인민해방군과 싸웠던 한국전쟁 6.25의 상징성을 띠는 것이다 라고 AFP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미 육군 소속 랄프 푸켓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 훈장을 주는데 문재인이도 동참하게 된다. 문재인도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중심 의제는 북한 문제, 특히나 북한 인권, 또 북한의 핵 문제, 나아가서 한반도의 영내 문제가 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영내 안보 현안 혹은 전략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과 관련해 우리는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을 견제의 의미를 두고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이 새로운 나라들이 가담된 안보협의체 쿼드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북한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키 대변인은 미북 정상회담은 이번
이 회담에서 의제가 될 수 없다라고 못을 아예 딱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사키 대변인은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지금 현재 한국 문재인 정권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두 나라의 장관들이 따지게 되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 정권이 가장 방관해왔던 북한 인권 문제가 중점이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대북전단 금지법 때문에 전 세계 언론이 얼마나 문재인이를 한심하게 봅니까? 그러니까 젠사키 대변인도 백악관의 공식 입장도 북한 인권 문제를 따지겠다. 그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 인민들을 위한 인권 문제도 있지만 이번에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비롯된 한국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억압, 또 한국에서 점점점 뒤처지고 있는 인권 변호사라는 놈이 만든 대한민국의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태들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자, 그것을 강조하겠다며 사실상 백악관 대변인의 이야기에서 사실상 한국 정부는 전시 작전권 통제 전환 내지는 한반도 정전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동안 미국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했습니까? 전시 작전권 통제 전환하며 미군 종전 선언이며 미군 철수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그런 건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FP는 미 고위 당국자는 19일 사전 브리핑에서 문재인과 조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관련된 대북 전략에 관련돼서는 상반된 이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한미 정상회담 때 조 바이든과 문재인의 대북 정신, 대북관은 철저하게 대립이 될 것이다. 문재인이는 김정은을 도와주자고 그러고 북한 남북 관계 협력하자고 그러는데 조 바이든은 무슨 개소리니? 북한 인권 문제, 북핵 문제 우리는 별도로 투트랙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 문재인이가 이기겠습니까? 조 바이든이 이기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조 바이든 행정부, 국무부, 미 의회 조사국, 하물며 타임지, 하물며 로이터 통신까지 문재인 정권의 정신 나간 종북주의 사상을 얼마나 질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정상회담의 모든 골자는 북한 문제가 중심이 될 것이며 문재인이가 주장하는 북한 도움을 주자는 북한에 백신을 주자고 하는 또 북한 교류라고 하는 나아가서는 문재인이가 떠들어대고 있는 한반도 운전자로는 사실상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쿼드 문제, 미국, 일본, 인도 그리고 호주가 가담된 새로운 신안보동맹인 쿼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또 한 번 한바탕 큰일 나게 생겨먹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